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어스틴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 역시 잘못 보면 반장. 지금 7부? 아니 6부구나. 7부 맞습니다. 7부이네요. 네. 83쪽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실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원 노릇을 하는 일은 나에게 맞지 않았다. 차라리 1학기 내내 칠판에 이름이 적히던 때가 편했다. 아빠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생각나서 어떻게든 용기를 내어보려 했지만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닌 모양이다. 야, 조베키,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여친 해주기로 했지? 여친 대신 내 일이나 대신해줘. 나는 명령하듯이 말하고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다. 베키는 기가 차다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우리들이 신경전을 벌이며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동안 교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잡담을 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다. 민혁이랑 정규는 교실 뒤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며 닭싸움을 했다. 애들 몇몇이 따라 나가 둘을 응원했다. 다들 조용히 해. 지금은 독서 시간이잖아. 제하였다. 녀석은 벌떡 일어나서 교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소리쳤다. 마치 나에게 반장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재빨리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맨 뒤에 있던 아이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다. 재하가 일을 잘하긴 잘하네. 인성이 쓰레기라고.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재하는 나를 보며 웃더니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자존심이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선생님이 오기 전에 교실이 정리가 된 것 같아 다행이었다. 일은 계속해서 터졌다. 반장은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치지 않도록 살피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너무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해야 했다. 선생님의 심부름은 백기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1학기 때는 재하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기억이 나서 좀 떨떠름했지만 귀찮은 일을 떠맡지 않는 게 더 좋았다. 쉬는 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줄곧 다른 애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첫 시간 수업이 끝났을 때만 복도를 휘둘러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냥 모른 척했다. 영진이가 복도에서 채영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을 때도 뒷짐지고 서서 구경만 했다. 한바탕 말싸움을 벌이는 동안 떼어놓기보다는 영진이처럼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다. 무릎이 살짝 까진 채영이는 눈을 치뜨고 영진이에게 달려들다가 영진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달아나자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야, 반장, 어떻게 좀 해봐. 베키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지만 나는 눈만 멀뚱거리고 서 있었다. 베키는 나를 노려보다가 채영이를 보건실로 데려갔다. 그곳으로 소라는 가라앉았지만 여자애들이 베키랑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자미 눈으로 나를 흘겨보는 바람에 한동안 얼굴이 따가웠다. 급식 시간에는 반 아이들을 차례로 줄을 세우고 부반장과 함께 아이들이 식판을 깨끗이 비웠는지 검사도 해야 했다. 원래는 급식 도우미가 할 일이었지만 선생님이 처음 일주일 동안은 반장, 부반장이 맡아서 하라고 했다. 정말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았다. 야, 부반장, 난 배고파서 빨리 밥 먹을 거니까 내가 혼자서 급식 도우미 좀 해.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대강이 뒤에 가서 섰다. 베키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를 노려보았다.
마침 선생님이 구석자리에서 다른 반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느라 우리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나는 베키를 애써 외면하고 조리실 안에서 풍기는 고기 볶음 냄새에 연신 코를 벌렁거렸다. 적어도 제 입으로 여친이 되겠다고 한 이상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해도 할 말이 없겠지. 로우나 너 이래도 되니? 로우나 너 이래도 되냐? 대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4학년이나 됐으면 다들 알아서 해야지. 내가 우리 반 머슴도 아닌데 왜 온종일 아이들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냐? 너 선거 연습할 때 머슴 되겠다며. 대강이는 눈을 살짝 흘기면서 웃었다. 선거 때 말한 건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선거할 때 약속한 건 다 안 지키는데 뭘. 하긴 그렇지. 우리는 마주보며 킥킥거렸다. 그런데 문득 뒤통수가 따가웠다. 돌아보니 재아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 말을 다 들은 것 같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렸다. 베키는 씩씩거리면서도 급식 도우미 역할을 잘 해냈다. 김치를 남겼다고 잔소리하고 새치기한 아이들을 끌고 맨 뒤에 다시 세우기도 했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식판을 들고 가서 대응이랑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었다. 야 반장 이 두부 좀 먹어줘. 영진이가 자기 식판을 불쑥 내밀며 말했다. 나는 고기볶음이 입이 터지도록 밀어넣다 말고 영진이를 쳐다보았다. 내가 우리 반 머슴이 되겠다고 했잖아. 난 널 머슴처럼 부리려고 찍었던 거야. 그러니까 빨리 약속 지켜. 영진이는 식판을 내 코앞까지 바짝 들이밀었다. 기가 막혔다. 나는 고기볶음을 급하게 씹어 삼키고 나서 으르렁거렸다. 야, 내가 무슨 음식 쓰레기 처리군이냐? 내가 먹기 싫은 걸 왜 다 내가 먹어? 난 너 같은 자식 머슴 노릇할 생각이 없으니까 식판 들고 꺼져. 이 거짓말쟁이. 영진이는 한마디 툭 내던지고는 식판을 들고 가버렸다. 내가 몸을 일으켜 따라가려고 하자 대강이가 내 손을 잡고 끌었다. 로우나 너 앞으로 어떡하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난 반장 안 돼서 다행인 것 같다. 대강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걱정 마. 내가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웃어 넘겼다. 하지만 입맛이 싹 달아나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남은 음식들을 그대로 잔반통에 부어버렸다. 반찬을 남겨서 베키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던 정규가 나를 보며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야 조베키 너 봤지? 반장이란 자식도 저렇게 마음대로 음식을 버리는데 왜 나한테만 깐깐하게 구는 거야? 베키는 쩔쩔매는 얼굴로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본 벌뿐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정규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잔반통에 반찬을 쏟아버렸다. 베키 눈치만 살피고 있던 남자애들도 몇몇도 때를 놓치지 않고 잽싸게 일어나서 잔반통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다 동배와 민혁이가 서로 부딪히면서 식판을 떨어뜨렸다. 식판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나뒹굴었고 사방으로 반찬 국물이 튀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베키의 흰색 양말이 줄지어 누런 된장 국물에 뒤집었었다. 야 이게 뭐야? 베키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더니 쌓이고 쌓인 울분이 폭발하기라도 한 듯 엉엉 소리를 울기 시작했다. 곧바로 선생님이 달려왔고 나는 괜히 뜨끔해서 슬쩍 급식실을 빠져나가려고 대강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두어 걸음도 못 나가서 뒷덜미를 붙잡혔다. 이런 어딜 가? 선생님이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소리쳤다. 그러고는 식판을 엎은 동배와 민혁이보다 나를 훨씬 더 심하게 꾸짖었다. 급식들 안에는 다른 반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내 체면이 구겨지는 걸 생각하지도 않았다. 애지중지하는 주의봉이 있었다면 나는 어느 때보다 큰 영광을 누렸을 것이다. 반장, 전교생이 함께 이용하는 급식실에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단단히 혼내줄 줄 알아. 네. 나는 먹이만 한 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선생님은 나에게 동배랑 민혁이와 함께 지저분한 바닥을 깨끗이 치우라고 말했다. 씩씩거리면서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동안 아이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지나갔다. 반찬이 튄 벽까지 걸레질을 하느라 운동장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버렸다. 야, 반장이라는 거 정말 못할 노릇이다. 덜컹덜컹 삐걱대면서도 그럭저럭 하루가 지나갔다.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이것저것 캐물었지만 할 말이 없어서 입을 열지 않았다. 비슷한 날이 이틀이나 더 지나갔다. 나는 날마다 무거운 바위돌을 가슴에 올려두는 기분으로 학교에 갔다. 아빠는 내가 모두에게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았다. 아빠에겐 미안했다. 선생님은 날마다 내가 반장답지 못하다고 잔소리를 퍼부어댔다. 나도 잘해보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재하가 반장일 때는 고분고분하던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은 죄다 무시하고 비웃기 일쑤였다. 조용히 해 하면 너나 조용히 해 하고 대받아치는 식이었다. 그럼 아무 말도 못했다. 1학기 때 난 훨씬 더 심했기 때문이다. 목요일 아침 독서 시간도 다른 날과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어느 때처럼 베키에게 슬쩍 일을 떠맡겨 놓고 만화책을 폈다. 교실은 시끌벅적한 장터 같았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베키가 울상을 지었지만 못 들은 척했다. 베키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교실 안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교실 뒷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교감 선생님이 불쑥 들어왔다. 이 반은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교감 선생님은 이마를 찡그린 채 아이들을 빙 둘러보았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쯧쯧, 이 먼지 좀 봐라. 아침 독서 시간은 노는 시간인 줄 알아? 너희 반은 앞으로 내가 주의 깊게 지켜볼 거니까 조심해. 교감 선생님은 이 무서운 얼굴로 말하고는 다시 한번 우리를 빙 둘러보고 나갔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교실은 또 웅성대기 시작했다. 조용히 하고 책 읽어. 교감 선생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96쪽부터 다음 화에서